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카퓰라 리하빌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어깨의 좀 총괄적인 재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고 저희 소식 궁금하신 분은 여기 인스타 아이디 있으니까 언제든지 팔로우 해주셔서 연락 주시고요. 제가 또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컨텐츠 준비 중에 있으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심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스카퓰라 리하빌리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어깨뼈의 어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의 어떤 부족함이라던가 혹은 뭐 통증 이런 뭐 정확하게 어떤 병리다 어떤 병이다라고 진단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물론 뭐 임핑지먼트다 아니면 뭐 스카퓰라 다이키네시아다 해서 여러 가지 이 어깨 병리에 대해서 많이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접근하려는 접근법들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 병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조금 더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봐서 해부학적으로 이 해당 분절에서 일어나야 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어깨의 상반 회전, 영어로 하면 어벌 로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방 기울기, 후방 기울기의 감소, 그리고 상부 승모근의 과활동. 여러분들 이제 어깨 보실 때 상부 승모근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상부 승모근의 과활동과 마지막으로 아픔 리근,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위크니스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저희가 이유를 먼저 밝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저희가 많이 참고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쿨이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요. 어깨뼈에 뭔가 움직임에 있어서의 어떤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 근육, 연부 조직이 약하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쓰는 활성화 패턴, 그러니까 운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활성화 패턴, 그 다음에 뭐 유연성의 어떤 수준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깨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해부학적인 내용이지만 해부학을 모르시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ST 조인트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ST 조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야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지만 기억이 안 난다거나 끔뻑끔뻑 하실 수 있는데요. ST 조인트는 우리 스카퓰라 토라식 조인트라고 해서 이 어깨와 흉추 사이의 움직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가짜 관절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근육들, 뭐 로테이터 커프라던가 세라투스 안테리어, 롬보이드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근육들에 의해서 우리 흉추 위에서 어깨뼈에 이 6가지의 움직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6가지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ST 조인트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가지의 움직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리트랙션, 프로트랙션, 오버 로테이션, 다운 로테이션,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이렇게 6가지 움직임이 우리가 ST 관절에서 주로 발생하는 6가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ST 관절, 그러니까 어깨의 움직임은 여기 제가 강조해 놓은 것처럼 SC 조인트와 AC 조인트의 움직임의 합산입니다. 네. 우리가 숄더 거들, 어깨 복합체라고 하는 혹은 숄더 컴플렉서라고 하죠. 그래서 어깨 복합체라고 하는 것은 어깨뼈와 쇄골과 그 다음에 상완골 이렇게 3가지의 뼈들이 합쳐져서 각각의 관절을 이루고 그 관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깨의 움직임을 평가한다고 해서 어깨뼈 자체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뭐 쇄골 혹은 상완골만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또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재밌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 관절은 우리 AC와 SC 관절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ST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SC 관절과 AC 관절 사이의 협동의 결과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도가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SC 관절에서의 움직임과 AC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합쳐져서 총 100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절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깨뼈의 운동, 그러니까 어깨뼈의 움직임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어깨 전체의 운동이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혹시?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봐. 왜요? 잘 되세요? 됐어 다시. 안 되면 나가서 다시 하세요. 됐어.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SC 관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SC 관절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내용은 운동학, 기능해부학, 뭐 운동학 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보시라고 갖다 놨으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요 자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먼저 아까 ST 관절에서 6가지의 움직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다운 로테이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뭐 이런 것도 6가지 움직임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어벌 로테이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 ST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벡터의 방향,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까지 하나의 그림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글링 하시거나 어깨 관절 자료 찾으시면 항상 나오는 그림이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익숙하죠? 뭘까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5초 정도만. 네. 요거는 우리가 스카플로 휴메럴 리듬이라고 해서 어깨 위팔 리듬, 어깨 상완 어깨 리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ST 관절이 AC와 SC의 합산이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그죠. 그래서 1대2 비율로 일어난다. 요거 어깨가 1, 그 다음에 팔이 2만큼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어깨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고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깨 병리, 어깨의 어떤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어깨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깨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어깨뼈가 잘 움직이는지 아니면 못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뭘 아셔야 될까요? 바로 정상 상태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좀 논문을 보고 저희가 딱 정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딱 정해드리기에는 양이 좀 많긴 한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예, 먼저 정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레스팅 포지션과 움직일 때 동시에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정상 자세이지만 움직일 때 어떠한 패턴을 뭐 상부를 너무 쓴다거나 아니면 어깨가 들린다거나 해서 움직임 때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앞과 옆에서 관찰을 한다고 해요. 뭐 원하시면 뒤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써놓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첫 번째는 우리 그냥 레스팅 시에 이렇게 10도, 40도, 10도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파인 오브 스카플라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림은 안 넣어놨지만 어쨌든 스파인 오브 스카플라 어딘지 알 거예요. 우리 어깨 뒤에서 봤을 때 가로로 뻗어 있는 딱딱한 뼈 지점, 거기에 스파인 오브 스카플라니까 여기는 3번, 4번 흉추와 어느 정도 일직선상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페리어 앵글, 어깨뼈를 봤을 때 가장 밑에 있는, 밑에서 꺾이는 각,
여기를 이제 임페리얼 앵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페리얼 앵글이 8, 9, 7, 8, 9 혹은 10.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7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구간 안에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디알 보더, 그러니까 어깨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진 있나요? 제가 뭐 넣어놨나? 안 넣어놨군요. 우리 메디알 보더가 요거죠. 여기 네, 요 안쪽. 그래서 우리 메디알 보더가 흉추와 평행하게 뭐 너무 벌어져 있다거나 너무 인터널 디가 어벌드나 다월드가 너무 심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어떤 특정 연부 조직이 많이 짧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쪽, 그러니까 오른손이면 오른손, 왼손자면 왼손이 보통은 더 측면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말려 있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깨뼈는 대략 척추, 우리 흉추 중앙선에서 6c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평균적인 체형의 평균적인 조건에서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뭐 체중이 많으시다거나 뭐 키가 크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근육이 너무 많으시다거나 뭐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신다거나 혹은 뭐 체구가 너무 작다거나 하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작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우리 정상적인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깨뼈가 제대로 잘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손을 엉덩이에 대었다가 90도 정도 에비덕션한 상태의 움직임을 관찰하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깨뼈의 움직임을 관찰하실 때 엉덩이 손을 댔다가 에비덕션 하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레스팅 포지션에서의 정상적인 위치를 보시려면 이렇게 네 가지의 위치를 여러분 확인하셔서 가운데 똑바로 평행을 이루고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써 있는 근육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깨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어깨뼈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근육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들의 어떤 위치라던가 촉진, 그 다음에 뭐 수축 방향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쇄골의 높이, 쇄골이 너무 올라가 있지 않은지, 너무 내려가 있지 않은지, 쇄골의 각도 같은 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팔뼈 머리가 정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빠져 있지 않은지, 뒤로 빠져 있는지, 그쪽으로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 사람의 어깨뼈의 위치를 내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참고하시라고 모양이랑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림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들어갈 때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 나온 이유는 바로 상방회전, 어벌 로테이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벌 로테이션, 그 다음에 어벌 로테이션의 반대 움직임이 다운월드 로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을 가져와 봤어요. 아시기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트라페지우스 어퍼, 세라토스 안테리어, 그 다음에 로어 트라페지우스, 그 다음에 우리 다운월드 때는 롬보이드, 리베이터 스카플라, 그 다음에 팩터리스 마이너 이렇게 총 6가지 근육이 이 어벌드와 다운월드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근육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꼭 숙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 이 근육 아까 6가지 근육들이 어깨뼈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다 만들 거예요.
디테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뼈 회복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각각의 벡터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그다음에 각각의 이 부위가 움직이는 각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괜찮은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초적인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깨뼈의 어떤 해부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어깨뼈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깨뼈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 메인 파트인 우리 그러면 이 사람의 어깨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재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봤던 연구는 2013년 연구입니다. 그래서 쿨이라는 여자 학자분이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2013년 연구고요.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알고리즘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알고리즘이 좀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알고리즘이란 생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생각을 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뭐 이과분들은 좀 더 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문과니까 좀 생소했지만 어쨌든 이 어떠한 하나의 흐름, 어떤 시스템적인 흐름을 제시를 해서 해당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혹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러한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어깨를 볼 거지만 어깨뿐만이 아니라 뭐 경추나 흉추의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우리 하지의 어떤 움직임의 퀄리티, 그 다음에 우리 코어를 쓰는 우리 동적 운동 제어나 뭐 안정성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셔서 재활을 하셔야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어깨뼈 우리 재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어떻게? 잘 여기는 뭐 자료가 있으시니까 잘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저기 인스타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궁금하시면 한번 웃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뭐 올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파트는 제가 할 거고요. 뒤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최은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크게 카테고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 먼저 lack of soft tissue flexibility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해석하면 연부 조직, 그러니까 근육의 이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를 우리 lack of soft tissue flexibility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lack of muscle performance라고 해서 우리 근력이나 그 다음에 몸을 쓰는 움직임 패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쪽 우리 연부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스카퓰라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 어깨뼈에 직접적으로 붙어서 어깨뼈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글레노휴머럴 머슬 앤 캡슐이라고 해서 우리 어깨뼈가 아닌 어깨 관절 쪽에 있는 친구들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깨뼈에 연관되어 있는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펙토라리스 메이너, 펙토라리스 마이너, 그 다음에 우리 리베이터 스카풀라, 그 다음에 롬보이드,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순서가 1, 2, 3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관성이 높은 순서대로 써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알고리즘 만드신 분께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깨 관절에 있어서는 포스티리어 캡슐, 그러니까 우리 어깨 관절 뒤쪽에 있는 캡슐의 어떤 유연성이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인프라스피나투스 가시 아래근, 그다음에 우리 라티스러스 돌시 광배근. 네,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이 세 가지 근육에 이 유연성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총 6가지의 근육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근육의 유연성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 환자분의 어떤 상태를 금방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환자분이 요 유연성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 그러면 요 6가지 근육 체크하시고 부족한 부분 풀어주면 움직임이 개선이 될 거고, 움직임이 개선되면 통증이 잡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6가지 근육은 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냐면 결국 스트레칭, 모빌라이제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칭이나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뉴얼적으로 매뉴얼 스트레칭이 있고요. 또 집에서 시켜도 돼요. 홈 스트레칭. 그다음에 소프트 티슈 테크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근육을 내가 푼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뭐 여기 보시면 매뉴얼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모빌라이제이션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라이제이션 웨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MWM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테크닉이 있죠. 그 다음 뭐 ART, 뭐 액티브 릴리즈 테크닉이라던가 여러 가지 테크닉은 많아요. 많은데 결국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걸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랩커 머슬 퍼포먼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근력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근육의 컨트롤, 이 움직임을 만드는 패턴이 뭔가 이상이 있을 때를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슬 컨트롤과 머슬 스트렝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 먼저 봐볼게요. 우리 머슬 스트렝스 먼저 볼 거고요. 머슬 스트렝스, 그러니까 근력 자체가 떨어져서 어깨뼈 움직임에 이상이 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3가지 근육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로어, 미들, 트라페지우스. 네, 로어, 미들, 트라페지우스. 그 다음에 우리 어디입니까? 세라투스 안테리어. 아까 우리 첫 장에서도 중요한 이유들 중에 앞톱니근의 약화가 제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톱니근의 약화까지 해서 총 3가지 근육의 근력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 3가지 근육들의 이 근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 결국 스트렝스 트레이닝, 힘을 키워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힘을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힘을 키우는데 우리가 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Conscious Muscle Control이라고 해서 우리가 힘이 있는 거랑 그 힘을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특정한 움직임을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젊으시니까 어떠한 이제 새로운 동작이나 운동을 배우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근력은 충분하지만 새로 배우는 동작은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연습을 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한 움직임이나 동작들이 원활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력이 떨어져 있으면, 근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다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져 있으면 근력을 키워준 상태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막 이제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다 근력 운동을 했어요. 하고 이제 다 아이고 치료 끝나셨어요. 이제 팔 들어볼까요? 다시 올려요 이렇게. 네. 결국 쓰는 패턴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차피 동일한 문제가 크든 작든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근력과 어떤 컨트롤, 움직임은 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근력이 있지만 컨트롤이 안 되고 컨트롤은 되지만 근력이 약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근력과 컨트롤을 같이 이제 합쳐서 봐주셔가지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적으로 그 근육을 수축, 이완, 움직임까지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밸런스, 그 다음에 인듀런스 스트렝스라면 일단 밸런스를 유지하시고 인듀런스가 이제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떠한 부하를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셔서 결국 이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훈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근력이 부족할 때는 먼저 근력을 키워주시고 그 근력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훈련을 해주시고 그 기본적인 훈련이 끝나면 이제 원하는 움직임 혹은 부족한 움직임을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가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머슬 컨트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할 건 아니고 여기 최원 선생님께서 하실 거지만 제가 여기 이제 표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머슬 컨트롤 움직임의 어떤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근력은 충분하지만 어떻게 써야 돼요? 혹은 나는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는데 자꾸 아픕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문제가 두 개예요. 코어 컨트랙션과 폴스 커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폴스 커플은 아마 학부에서는 짝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르를 생각해서 풀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팔이든 다리든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한쪽이 수축을 하면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센트릭 컨트랙션 하면서 우리가 조절이 되면서 늘어나요. 그래서 이 조절이 되는 움직임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뉴로 머스쿨라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코디네이션은 다른 말로 협응력.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환자분들 뭐 데드버그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본 움직임들을 시키셨을 때 생각보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다 몸을 쓰는 코디네이션 혹은 상하체 코디네이션이 다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디네이션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요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다시 안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의식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배양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움직임에 대해서 다 끝나셨으면 이 Advanced Control During Basic Activity라고 해서 이 기본적인 움직임들을 만드실 때 컨트롤을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결국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 상황이나 뭔가 조금 더 몸에 동작이 큰 어떤 움직임들을 행하실 때도 잘 조절이 되는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재활할 건지 사진이나 그 다음에 설명들을 다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어깨 재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 혹은 생각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깨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실 땐 이러한 알고리즘을 쓰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가지 큰 카테고리 나눌 거예요. 하나는 유연성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머슬 퍼포먼스, 근육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연성이라고 하면 어깨 혹은 어깨 관절에 관련된 근육들이 있고요. 유연성 문제이기 때문에 다 결론은 풀어줘라. 유연성을 만들어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머슬 퍼포먼스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두 가지 또 서브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머슬 컨트롤, 이 움직임 조절이고요. 하나는 머슬 스트렝스, 근력입니다. 근력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력 부족해요. 근력 만들어주세요. 만든 근력을 본인이 혼자 관리할 수 있게끔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움직임에 어떤 하붕이 껴져 있네요. 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비율, 몸을 쓰는 어떤 비율이나 움직임의 습관을 개선시켜 주시고요. 이것도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뇌에 학습을 시켜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카테고리는 2개, 서브 카테고리는 4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어도 조금 내가 그래도 좀 자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벌써 다 알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